50세가 넘어서도 이 과일을 계속 드시고 계신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가을, 날 아침 서울에서 저는 응급당직으로 병원에 호출되었습니다. 환자는 96세의 김 씨였습니다. 그는 막 은퇴했고 건강 상태가 좋았으며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당뇨나 고지혈증도 없었습니다. 아내에 의해 침대에서 미동도 없이 발견되었는데 얼굴이 비뚤어지고 왼쪽 팔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세부 사항입니다. 어젯밤에 그는 평소처럼 과일을 조금만 먹었어요. 매우 흔한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화에 도움을 주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고지혈증을 줄여준다고 믿는 종류입니다. 그러나 바로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나이에 그리고 부적절한 건강 상태에서 섭취하여 결국 생명과 맞바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간은 예전처럼 해독을 빨리 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더 느리게 여과합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온몸을 조절하는 기관인 뇌는 단 몇 분이라도 갑작스러운 혈액 부족이 발생하면 훨씬 더 쉽게 손상됩니다. 30대, 40대에는 여러분에게 매우 좋았던 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이제는 양날의 칼이 됩니다. 왜일까요? 몸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 혹은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약물과 은밀하게 상호작용하여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거나 수면 중 저혈당을 유발하여 조용하고 예고 없는 뇌졸중을 일으키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통도 없고 현기증도 없고 피로감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과일 섭취를 금지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는 먹어야 하고 어떤 종류는 피해야 하며 언제 먹는 것이 안전한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잠시 후에 저는 매우 흔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잘못 섭취할 경우 중년 및 노년층에게 뇌졸중 위험을 잠재적으로 높이는 9가지 과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저지르고 있는 흔한 실수들을 명확히 지적하여 무해해 보이는 과일이 뇌졸중 부정맥 또는 수면 중 뇌허혈에 은밀한 뇌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종류의 과일을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위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 건강하고 명석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영상이지만 때로는 매일 은밀하게 잠복하고 있는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과일들이 50세 이후 우리 몸에 은밀하게 해를 끼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친숙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잘못된 시기에 섭취할 경우 수면 중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9가지 과일을 공유할 것입니다. 바나나 부드러운 단맛 속에 숨겨진 심장 위험.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향긋하고 먹기 쉬운 과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층의 동반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영양 자료들은 바나나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좋고 장운동을 돕고 숙면을 취하게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0세를 넘은 분들, 특히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간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바나나가 올바르게 섭취되지 않으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년 이후부터는 혈액에서 과도한 칼륨을 제거하는 기관인 신장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집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 기능이 하루 중 가장 저조한 저녁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이 칼륨이 혈액에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하고 혈압을 높이거나 심지어 심각한 경우 혈관 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1세 이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어지럼증과 심장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한밤중에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매일 저녁 귀리와 혈압약을 함께 바나나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식사가 위험한 부정맥 발작의 방아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나를 좋아하신다면 몸이 건강하고 간과 신장 기능이 활발한 아침에 반 개만 드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약간의 요구르트나 호두 몇 알과 함께 섭취하여 미네랄 흡수를 안정화하고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포도 은은한 단맛이 심혈관을 기습한다. 포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상큼한 단맛과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은 특히 저녁 식사 후 익숙한 디저트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도가 너무 쉽게 먹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포도가 특히 50세 이후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신선한 포도 한 작은 그릇, 약 15, 20알 정도, 이 찻숟가락 두세 개 분량의 설탕과 맞먹는 당분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요. 혈압장애 초기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및 혈관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이 당분량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췌장이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특히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저녁에 혈당이 너무 빨리 변동하면 혈관에 은밀한 염증을 유발하고 뇌 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켜 수면 중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8세 초혜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저녁 식사 후 작은 포도 한 그릇을 먹어 입가심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매일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고 혈압이 불안정하며 얼굴이 붉어지고 가벼운 현기증을 자주 느꼈습니다. 뇌혈관 검사 결과 의사는 비정상적인 혈관 확장 징후를 발견했는데 이는 뇌졸중 전조의 초기 지표였습니다. 저녁 식단에서 포도를 제외하자 몇 주 만에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포도를 즐기고 싶다면 낮에 특히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약간의 호두 아몬드 또는 땅콩 버터 한 작은 스푼과 함께 섭취하여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너무 빨리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은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파인애플 맛있지만 잘못 먹으면 혈액을 교란시킨다. 황금빛으로 빛나고 향긋하며 수분이 많은 과일인 파인애플은 오랫동안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한겸증 작용을 하며 지방을 태운다는 소문 때문에 사랑받아 왔습니다. 체중과 장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파인애플은 자연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년 및 노년층, 특히 심혈관 질환 치료제나 한겸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파인애플이 잘못된 시기에 섭취될 경우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몸속의 혈액 응고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이 파인애플에 있는 천연 유기산과 결합할 때 특히 공복에 또는 저녁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하고 위식도 역류 위험을 높이며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심장약이나 한겸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파인애플을 섭취한다면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물과 결합하여 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현기증 시야 흐림 혈압 불균형 또는 수면 중 뇌 허혈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박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 가벼운 저혈압, 지속적인 어지럼증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세히 검사한 후 우리는 그녀가 가볍게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녁 식사 후에 파인애플을 자주 먹었으며 심지어 공복에도 먹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신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지고 뇌에 약간의 산소 부족이 발생하여 순환부전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애플을 좋아하신다면 낮에 가장 좋은 시기는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후입니다. 맛을 즐길 만큼만 소량 섭취해야 하며 절대 공복에 먹지 말고 심장약을 복용한 직후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완전히 피하십시오. 파인애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우리가 잘못된 시기에 섭취하고 우리 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잘못되는 것입니다. 수박 시원하지만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 수 있다. 무더운 여름날 달콤하고 수분이 많은 수박 한 조각만큼 시원한 것은 없습니다. 혀끝에서 위장까지 퍼지는 시원한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수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과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년 및 노년층 특히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수박이 잘못된 시기에 섭취될 경우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본래 자연적인 이뇨 작용이 있어 섭취 시 몸이 소변을 통해 더 많은 수분을 배출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탈수되기 쉽고 혈압이 불규칙한 노년층에게는 저녁에 수박을 섭취하는 것이 수면 중 은밀한 탈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의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액이 더 걸쭉해집니다. 이는 혈관 내 혈전 형성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밤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70세 윤 씨의 사례를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얼굴 반쪽이 마비되고 말이 느려지고 왼쪽 다리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그가 뇌혈관 폐색으로 인한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되짚어보니 그는 매일 저녁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물을 더 마시지 않고 수박 한 접시 가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그의 혈액이 걸쭉해져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박을 즐기고 싶다면 낮에 특히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드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혈액이 항상 균일하게 묽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밤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위험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렌지 면역력에는 좋지만 심장약을 방해할 수 있다. 오렌지는 매우 친숙하고 찾기 쉬운 과일로 여겨지며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의 보물로 자주 칭송됩니다. 5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며 이는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시원한 그 오렌지 주스가 잘못 마시면 특히 심장약, 혈압약 또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몸속 약물 대사 과정을 은밀하게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인은 오렌지에 있는 천연 물질 그룹, 특히 껍질과 흰색 속껍질 부분에 있으며 이 그룹은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간이 약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약물이 혈액에 평소보다 더 오래 축적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용량을 정확히 복용했음에도 과다 복용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즉각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지속되면 피로 근육통 간 손상 또는 심부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66세의 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렌지 주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큰 잔의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데 자신이 간 대사 메커니즘에 영향을 받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기력함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숨가쁨과 전신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그의 혈액 내 약물 농도가 허용치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주된 원인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아침에 오렌지 주스 섭취를 잠시 중단하십시오. 대신 클레멘타인 귤을 드실 수 있는데 이 종류는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 성분이 더 적습니다. 여전히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희석해서 마시고 약 복용 시점과 가깝게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하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이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사과 모든 종류가 좋은 것은 아니다. 사과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사과가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후지나 갈라와 같이 매우 단 종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과들은 아삭하고 향긋하며 먹기 쉬워 아침 식사나 디저트 대신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에 함유된 높은 자연 당도가 노년층의 혈당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간 크기의 단 사과 1개에 설탕 2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몸이 당분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은 사람들의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즉 위장의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분이 혈액으로 갑자기 흡수되어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들고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됩니다. 이는 섭취 후 쉽게 피로감 빠른 심장 박동 또는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동료가 자신의 어머니 72세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몸매 유지를 위해 단 사과 1개를 먹었고 밥이나 우유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혈당 검사 결과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식단을 변경하여 신사과를 먹고 견과류나 요구르트를 곁들인 후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사과를 먹고 싶다면 약간 신맛이 나고 당분이 적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사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견과류 버터나 약간의 요구르트와 같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추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심장과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리 작고 예쁘지만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 수 있다. 체리는 작고 예쁘며 은은한 단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혈액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년층 특히 심혈관 질환 치료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체리가 숨겨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아스피린과 유사하게 혈액을 묽게 하는 천연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체리 섭취가 혈액 순환을 좋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스피린 와파린 또는 뇌졸중 예방제와 같은 약제를 복용 중이라면 체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혈액을 허용치 이상으로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이 너무 묽어지면 뇌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압력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현기증 시야 흐림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이 나타나며 심지어 저혈압이나 은밀한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64세 송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혈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출혈로 진단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녀는 매일 아침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매일 저녁에는 디저트로 체리 약 15알 정도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뇌의 작은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액 응고와 관련된 어떤 약물이라도 복용 중이라면 체리에 대해, 특히 마시기 쉽지만 혈액 희석 성분 함량이 더 높은 체리 주스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십시오. 여전히 즐기고 싶다면 아주 소량을 가끔만 섭취하시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딸기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깨끗이 씻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빨갛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달콤 상큼한 딸기는 피부와 면역력에 황금 같은 과일로 늘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영양가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딸기는 좋지만 잘못 섭취하면 특히 5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 껍질이 매우 얇고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배자들은 과일을 아름답고 썩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딸기 껍질의 씨앗들 사이에 미세한 홈에 자주 달라붙으며 일반 물로 대충 씻어서는 제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딸기에는 퓨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절통,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거나 통풍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딸기를 과도하게 또는 통제 없이 자주 섭취하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67세 한 씨의 사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매일 간식으로 딸기를 먹은 후 한 씨는 두통호흡, 곤란, 가벼운 소화불량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한 씨가 딸기를 제대로 씻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량의 농약이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유기농 딸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딸기를 옅은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최소 10분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헹궈서 철저히 씻으십시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은밀하게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망고 달콤한 맛에 속지 마십시오. 진한 단맛, 독특한 향기, 매력적인 노란색 때문에 망고는 특히 여름철에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에 속지 마십시오. 50세가 넘으면 몸은 더 이상 망고에 있는 당분과 생체 활성 물질을 예전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영양 통계에 따르면 중간 크기 망고 한 개만으로도 49개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작은 탄산음료 캔 2개와 거의 맞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당분량이 빠르게 대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또는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간과 혈관에 진정한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망고에는 만기페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간이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성 물질입니다. 간이 과부하되면 심장약, 혈압약 또는 고지혈증 약과 같이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약물이 혈액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지어 내장기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던 69세 은퇴자 임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지만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매일 말린 망고 한 봉지를 먹는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심한 부정맥으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해 보이는 망고가 그가 복용 중이던 심장약과 상호작용하여 이 상태를 은밀하게 유발한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망고를 좋아하신다면 저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몇 조각 신선한 망고만 드시고 말린 망고나 설탕에 절인 망고는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성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일 때는, 특히 간과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일 때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건강 혹은 더 나쁘게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몸 나이시기 그리고 섭취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과일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훌륭한 천연약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섭취하면 특히 나이가 들고 매일 약을 복용 중일 때는 조용한 뇌졸중에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 후에 여러분이 집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드십시오.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온전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심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혈관, 뇌 건강 및 순환계에 유익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과일 종류를 올바른 사용법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이 작은 과일들은 특히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을 매우 높은 함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막힘을 예방하며 뇌졸중 또는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예방의학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이 60세 이상 사람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베리류는 당 함량이 매우 낮아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으므로 당뇨병이나 대사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다음은 신사과, 특히 그레니 스미스 품종입니다. 후지나 갈라와 같은 흔한 단 사과와 달리 신사과는 혈당 지수가 훨씬 낮고 특히 펙틴과 같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액 내 나쁜 지방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많은 영양사들은 50세 이상 사람들에게 아침에 신 사과 반 개를 견과류 버터 한 스푼이나 호두 몇 알과 함께 먹어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아보카도입니다. 기름진 과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드러운 황금과 같습니다. 아보카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된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음식에서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춰 식후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아보카도 반 개를 통곡물 빵이나 무설탕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은 달콤한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비스킷을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레몬과 패션 프루트입니다. 이 두 가지 과일은 신맛이 나지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레몬은 간 해독 작용을 하고 소화 시스템을 더 잘 작동하게 하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패션 프루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액이 고르게 흐르도록 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공복에 레몬 물을 마시지 말고 너무 많은 설탕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레몬을 묽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야 하며 식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혈관 노화 방지 신약에 비유되는 과일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활성 물질 그룹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며 뇌 혈액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석류는 다소 다기 때문에 물에 희석하여 아침에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에 담긴 석류 주스는
종종 설탕이 첨가되어 있고 귀중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잃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을 선택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일을 안전하고 실제로 건강에 이롭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과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때 과일 속 당분과 사는 혈당을 갑자기 급상승시켜 현기증,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위장과 간이 약해진 노년층의 경우 이는 반응성 저혈당이나 지속적인 위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저녁이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과일 속 천연 당분과 사는 몸을 활동하게 자극하는 반면 이때 소화 시스템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잠들기 어렵게 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혈관 혈압 및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을 아보카도 견과류 또는 무설탕, 요구르트와 같은 좋은 지방과 약간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는 혈액으로 당분 흡수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넷째, 과일을 먹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몸에 에너지가 많고 장기들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입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섭취하면 비타민 흡수를 늘리고 소화를 돕고 정신 상태를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딸기, 포도, 체리와 같은 부드러운 과일의 경우 제대로 씻지 않으면 농약 잔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옅은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근 후 사용 전에 찬물로 깨끗이 헹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일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잘못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시기에 먹고 올바르게 조합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5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오래 살며 매일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같은 과일인데 자녀와 손주들이 먹으면 좋고 저는 먹으면 피곤하고 어지럽나요? 심지어 사람들은 무해해 보이는 과일 몇 조각 때문에 부정맥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40대와 70대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잘 여과하고 간이 해독을 빨리 하며 혈관이 유연했기 때문에 섭취물이 깔끔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 과정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양소는 더 오래 축적되고 혈당은 더 쉽게 변동하며 심장과 뇌도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과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좋은지 아닌지는 섭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나이인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그리고 언제 섭취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으며 단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아닌지에 달린 음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이 나이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적인 금기가 아니라 현명하고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과도한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열쇠를 방금 얻었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3가지 간단한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주치의에게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떤 음식과 상호작용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약을 복용하면서도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심각한 누락입니다. 둘째, 일주일 동안 식사 일지를 작성해 보십시오. 식사 시간, 섭취한 과일 종류, 식후 느낌, 졸림, 현기증, 두통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관성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가 언급한 9가지 위험한 과일 목록을 인쇄하여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과일을 집을 때마다 이것이 내게 맞을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은 노인분들이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 대한 작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명확히 밝혀드렸다면 저는 이 영상이 정말로 유익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우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지럽고 메스껍거나 심지어 두통이나 어눌한 말투를 느꼈다면 범인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은 약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이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경험이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배우자 가족 구성원 또는 매일 아침 대화하는 이웃이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은밀하게 잠복하고 있는 뇌졸중 위험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매우 간단하지만 극도로 중요한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와 같은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건조한 전문 용어가 아닌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깨어있고 능동적이며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굳건하며 자율적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거나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저와 함께 경청하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들에서는 병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 및 공익을 위한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 중이거나 치료 과정에 있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